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온라인과학관 팀 재민지입니다. 2021년 국립대구과학관 상반기 나도 유래과 과학특강의 세 번째 강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원빈 박사님의 재활용할 수 있는 고분자입니다. 김원빈 박사님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신소재공학과 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구조융복합 소재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되게 이렇게 꽉 차실 줄 몰랐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고분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분자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알아요? 뭐예요? 저 파란색 남자분. 어. 에? 뭐라고? 오, 몇 살이에요? 3학년? 어떻게 알았어? 구분자에 대해서? 책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앞에 아까 손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구분자를 좀 많이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구분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저 남자 학생이 말한 것처럼 되게 작은 이런 알갱이 원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N, C, H 이렇게 영어 알파벳이 써있는 저 동그란 원 보이시나요? 저게 하나의 원자라는 건데 원자라는 게 우리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시 원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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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똑똑한 학생이네. 몇 살이에요? 역시 4학년이라 더 많이 아는구나. 그래. 원자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그 원자 안에는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구성이 돼서 하나의 원자가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원자가 그 안에 있는 원자 핵과 전자들이 몇 개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들이 다 다양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N이라고 써 있는 거는 질소라는 거고, H는 수소, C는 탄소, 이렇게. 혹시 또 아는 원자 다른 거 아는 사람이? 맞았어요. 또 뭐? 오, 되게 많이 알아.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 원자 몇 개인 줄 알아요? 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음, 되게 과학에 관심이 많나 보네. 과학자가 꿈이에요? 오, 그래요. 고분자에 대해서 연구를 나중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뒤에 여학생도 손 들었는데, 음, 오, 되게 많이 아시네. 네, 맞아요. 똑똑해, 똑똑해. He. 맞아, 맞아. 헬륨이야. 근데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원자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더 작은 그러니까 원자들이 몇 개, 한 5개 정도가 모여서 모노머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 모노머들이라는 거는 이제 원자들이 보통은 고분자가 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노머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그쵸? 음. 모노머는 고분자가 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노머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노머들이 다시 모여서 그게 이제 고분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분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작은 원자들이 1000개, 10,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주 긴 분자, 정말 많은 높은 분자량을 갖는 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고분자에 대해서. 자, 고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어?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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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되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분자가 정말 긴 분자인데도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긴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거든. 뭐야? 그래서 너무 작아서 고분자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의 고분자들이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기다란 줄이 하나의 고분자인데 이 긴 줄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자는 이렇게 실덩어리, 빨간색 보이나요? 이 실 손뭉치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고분자 잘 모를 거야.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는 과연 어디에 고분자가 있는지, 어, 여기에도 고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뭐가 고분자일까요? 오,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음. 그래요? 의자도 고분자 맞아요. 아까 여학생. 네, 맞아요.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옷, 시계도 고분자예요. 천장? 이 벽도 다 고분자야. 책은 나무야. 나무 종이잖아요, 종이. 나무는 고분자, 긴 고분자라기보다는 원자들이 뭉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 맞아요. 저 시계 저것도. 음? 뭐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 전등? 전등은 안타깝게 고분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전등은 빛이 나오는 그러니까 빛이잖아요. 빛은 고분자는 아니고 네, 빛은 아닙니다. 예, 뭐라고요? 우주 왕복사? 우주 왕복사가 뭐지? 왕복선. 그거는 고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재료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플라스틱. 맞아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음. 본체. 선생님 뭐 질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어? 맞아요. 음. 표지판? 저기 말한 써 있는 거? 저것도 고분자가 맞아요. 안경 그 플라스틱 고분자예요. 안경 알은 고분자가 아닙니다. 맞아, 맞아. 물통도 고분자 맞아. 그렇죠. 그래서 고분자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고분자란 무엇인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고분자들은 이제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고분자라는 애들을 판명을 하려면 얘가 갖는 특징이 있어. 첫 번째가 좀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저 밴드가 되게 탄력성이 있잖아요. 탄력성에 대해서는 아시죠? 이게 탄력성이 있는 애들은 대체로 이제 고분자다라고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치, 그치. 고무들은 다 고분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유연성이 있어요. 또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이런 의자도 사실은 되게 온도를 높이면은 말랑말랑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분자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이렇게 점성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점성의 특징도 고분자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분자가 너무 이런 어, 특징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연성을 갖는다거나 탄력성을 갖진 않잖아요. 그쵸? 딱딱한 존재인데 고분자는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갖기 때문에 되게 이 실생활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고분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친구 말했던 것처럼 옷들도 다 고분자 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분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게 하나의 옷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신발 그 밑창 고무도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가방 같은 것도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그다음에 아까 물통 같은 것도 다 고분자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과자 먹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 과자 봉지도 이 비닐도 고분자예요. 이 자동차 아까 그 외곽 부분, 딱딱한 부분도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달해서 시켜 먹잖아요. 이 배달 용기들, 일회용품 이런 것들도 다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요즘 칸막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칸막이들도 다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네?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맞춰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이고. 자,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수? 가능한 지수? 아닙니다. 고분자가 얼마나 모여 있냐고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정말 셀 수가 없는 정도로. 네? 음. 저 숫자가? 아닙니다. 어? 어? 고분자의 수? 분자의 수 아니에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 아닌가요? 예. 예, 예, 예.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수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답을 맞히실 분은 없으신가요? 힌트? 오늘 저희가 하는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고분자잖아요. 재활용이 아닙니다. 뭘까요, 과연? 아니야. 음, 만들 수 있는 개수? 앞에. 네? 아니, 몇 개로 이루어졌냐고요? 아닙니다. 버리는가? 몇 개를 버리는가? 아니에요. 어? 맞췄어. 어떻게 맞췄지?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 분해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어지는데, 지구상에서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옷들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2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페트병은 500년. 그리고 여기 과자 봉지도 100년이나 지나야 없어지게 된대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고분자는 너무 유용하고 실생활에 많은데 이게 처리하기는 너무 힘든 소재인 거예요. 음. 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을.
그래요. 이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의 주제인데, 저 어린 친구가 지금 다 맞춰버리고 있어가지고, 음, 녹으면 안 되냐고요? 음, 왜 이렇게 똑똑해, 다들? 어, 그래. 오늘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어떤 거요? 응, 응, 응. 응, 응, 응.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속과 같은 어떤 고분자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손, 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 앞에, 맞아요.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 고분자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쓰레기들, 고분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나왔는데, 대개, 응? 음. 이 친구는 나중에 고분자 전공하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맞아. 그래서 고분자를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다 태워버려요. 아까 고온에 열을 용광로에 막 넣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고분자를 태울 수가 있는데, 이 태우는 과정을 이제 소각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쓰레기들이 다 고분자인데, 고분자 불에 태워서 이제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이 태우게 되면은 고분자의 특성상 안 좋은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다이옥신 혹시 아시나요? 독, 어, 어, 음, 맞아요. 다이옥신도 나오고, 다이옥신뿐만이 아니라 아까 고분자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였었던 거 기억나죠? C.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음, 다이아몬드? 그렇죠. 이게 태우게 되면은 결국은 안 좋게 되는 거야. 태워서 날아가게 되면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g만으로 가지고 몸무게 50kg의 어른을 2만 명을 살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독한 그런 거예요. 고분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각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제 매립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알아요? 매립에 대해서? 뭐,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매립이야.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땅 속에서 지형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이제 쓰레기들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바다로 떠내려 가게 되는. 그치, 그쵸. 음. 주민들 뭐라고요? 음. 주민들 잘 안 들리는.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다로도 흘러내려가고 이제 점점. 맞아요. 진짜 똑똑한 학생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의 섬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환경 오염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분자라는 게 너무 유용하지만 그만큼 너무 유해하기도 한 물질이라는 게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제 바다로 떠내려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고분자를 다 태운다고 해도 다 태워지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하나하나들이 다 미세하게 다 남아 있어. 정말 작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호흡기를 통해서 막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을 매일매일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다이옥신이라던가 아까 탄소들이 불에 태워서 나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봤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세 명에게 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저 뒤에 학생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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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맞아요. 또? 음,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섬이 다 물에 잠겼어요. 또, 저 뒤에 학생부터.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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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마지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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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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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되게 똑똑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부터 손 들어가지고 마지막 발언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음, 그쵸. 음, 포경? 왜요? 음, 오, 오, 음, 이거는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분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들이 나왔지만 이제 고분자를 태우게 됐을 때 발생하는 온실 기체들이 지구 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오늘 좀 새롭게 추가할 수 있겠어요? 음, 플라스틱을 태우면서 나오는 기체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또 큰 주범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극 곰 자세히 보면 울고 있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눈물이.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제 환경재해 그런 어떤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깨끗한 환경을 왜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울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어,
자세히 보면 울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뭐라고요? 국토를 포기? 저는 과학 전문가여서 정치 쪽으로는 네. 그래요. 나중에 그 사회 전문가 초빙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환경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냥 고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얘네들을 태워야 되는데 그럼 벌금을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여러 그 환경부 자체에서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최대한 줄이자, 재활용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라떼 하나 일회용 컵에 주세요. 플라스틱 없애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 조선왕조 500년보다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일회용컵 연간 사용량 84개. 쓰리도 멀게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6칼 단장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주문하신 따뜻한 미세 플라스틱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북극의 얼음 위도가 북극곰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일회용컵상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여기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와우, 굿! 플라스틱 탈피, 나의 작은 불편으로부터. 그거 다 마시면 저랑 사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최대한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고 이제 일회용품보다는 이렇게 텀블러를 사서 쓰자, 이런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는 고분자의 관점, 연구의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모든 과정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걸 한번 이용해보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뭐예요? 맞아요. 여기 보면 그 바람 에너지,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고분자를 만들 때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가,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기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전기를 발생할 때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오염을 줄여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고분자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자, 태우지 말고 재활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안인데, 이제 그래서 아까 옷 같은 거 막 다 뭐 어디 찢어지거나 하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자. 그래서 요즘 의류 수거 캠페인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의류 업체에서는 옷들을 다시 수거를 하는 캠페인들을 많이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대표적으로 자라라는 그런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거, 헌옷 같은 거를 다시 가져다 주면은 그쪽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자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파 브랜드, 의류 브랜드에서 지금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옷을 다시 다 분해를 한다거나 실을 다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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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혜택은, 우리가 받는 혜택, 졌을 때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 거기서 그 옷을 살 때 쿠폰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뭐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전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류들이 사실은 고분자 중에서 열 가소성 고분자, 열 경화성 고분자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열 가소성 같은 경우는 온도를 주면은 얘가 다시 말랑말랑해져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서 얘를 다시 재가공을 할 수 있는 고분자들인 거고, 열 경화성 고분자는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그냥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열 가소성 고분자를 쓰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열 가소성 고분자는 굉장히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열 경화성 고분자에 비해서. 그래서 열 가소성 고분자를 가지고 최대한 강한 어떤 열 가소성 고분자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은 열 가소성 고분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보고 열을 가했을 때 고분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온도를 주고 있는 거야, 뜨겁게. 지금 보면은 되게 작아졌잖아. 크기도 말랑말랑해지고 부피가 작아지는 걸 보면서 온도를 줬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고분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분자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얘를 아예 녹여버려서 재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고분자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말로 플라스틱 자체를 한번 재활용을 한번 해보자. 녹이는 게 아니라 이거 플라스틱을 이제 막 분해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자라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각종 폐기물이 넘쳐나는 시대. 그중 플라스틱이 가장 고약한 녀석이라는데, 폐기하기도 어렵고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 플라스틱 재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이곳. 무엇인가 싣고 나르고 바쁘게 이동하는 모습이 한창인데, 저 멀리 수북하게 쌓여있는 포대들. 그 포대 안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공장 안에도 가득 채워진 플라스틱 포대들. 공장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제작진이 가까이 다가가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마주하게 된 플라스틱 재활용의 대가. 뭘 던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 그 생활계에서 발생되는 그 플라스틱 용기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들. 이 많은 용기들을 일일이 선별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계적인 선별 개발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수선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계적인 선별이 아직까진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한편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안에 다 이제 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씻어서 좀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안의 내용물은 버리고 잘 씻어서 분리하면 좋겠죠? 선별된 그런 그 소재들을
다시 그 인근에 있는 그 세척 파쇄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다시 작은 입자로 분쇄를 해서 다시 저희들 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펠레트라는 그런 원료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집하여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선별 과정을 거친 후 폐플라스틱이 분쇄된다고 하는데요. 분쇄된 작은 입자는 2번의 세척, 탈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재생 압출기를 통해 펠릿 형태로 만들어진다는데 과연 어느 곳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특별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체 모를 가루와 작은 입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의 정체는? 지금 투입되는 이 원료는 우리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첨가제를 마스터베트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배합이 돼서 용융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반응 중에 압출을 한다 그래서 반응 압출 공정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반응 중에 압출이 된다고 하여 반응 압출 공정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했다고 한다. 이 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데 네, 이 원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재생 소재 같은 경우는 물성이 좀 안 좋고 사출 분량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기능성 첨가제를 처방을 하고 있고요. 물성이 떨어진 재생 소재의 경우 사출 분량이 나고 품질 기능이 감소하여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첨가제는 필수라고 한다. 향후에 그 폐플라스틱들의 어떤 그런 물성 저하라든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탄생하게 된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무엇인가 들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희들 공장에서 용융 수지를 만든 그런 소재인데 소재는 HDP라는 소재입니다. 처치곤란인 폐플라스틱이 여러 단계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HDP라는 소재로 새롭게 변신을 했는데 이러한 소재를 활용해 어떠한 제품들을 탄생시켰을까? 플라스틱 제품의 종류는 많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업의 소재는 전 범위의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고 있다. 대부분 폐플라스틱 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성형업체에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원료가 되어 수많은 제품들로 재탄생된다고 한다. 그중 제작진에게 보여주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제품이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중공 테라브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시멘트 대신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최근에 그 건설 신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슬라브는 건축 소재로 많이 활용되며 특히 내진 설비 강화, 층간소음 방지, 건축비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현재 건축 현장에서는 시멘트 사용량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사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이용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각종 소재의 원료를 개발, 적용시키고 있다고. 그 결과 자동차 내외장재, 전기전자 제품, 건축용 경량화 소재 등 각종 소재의 원료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저희 나라가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세계 3위라는 거를 우리 PD님은 아시나요? 아니요, 왜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재활용 어떤 기술을 또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소재로 탄생시킨 우리의 주인공.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주인공의 기술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지금 고분자를 재활용하고 있는 기술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봤고 이렇게 재활용을 고분자를 이렇게 재활용하고 녹여서 쓴다라거나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있었고 세 번째 방법은 이 고분자를 아예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아까 그 여학생이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 옥수수 전분 막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분자를 이제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고분자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는 고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버섯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가죽인데, 이렇게 좀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정말 바이오 소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녹아서 분해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떤 위험 물질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고분자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경 친환경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빨대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빨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활 속에 이런 빨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그런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고분자를 만드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든 건데, 대마초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약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분해되는데, 아까 플라스틱 50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73일 후에 이렇게 분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마초를 안 좋은 대마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유용하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연구도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소재, 질문이 있어요? 근데 대마초 중에서도 이제 안 좋은 성분이 뿌리 쪽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서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 그 옥수수 자체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옥수수 전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어쨌든 만든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를 먹을 수, 아마 옥수수 맛은 안 날 거예요. 먹어도. 딱딱해가지고. 또 질문? 네. 뿌리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어쨌든 대마초 자체도 자연의 어떤 식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그대로 놔둬야 돼. 저가 어떻게 뿌리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마초도 어쨌든 식물이니까 이게 그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서 최근에 이런 바이오 소재들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소재들의 특징이 좀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비싸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환경이. 결국에는 사지 않겠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분자 소재들을. 그런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자연의 소재이다 보니 일반적인 소재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강한 그런 고분자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지금 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분해성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식물율에 재생 가능한 물질인 바이오매스의 함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 화학,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입니다. 석유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에서 원료를 지속적으로 수급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바이오매스 함량이 50% 이상으로 플라스틱으로서의 기능이나 물성에 관련한 소재를 첨가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선 생분해 비닐봉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재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원료가 준비됐는데요. 대체 플라스틱인 PBAT와 무게물 충진제인 탄산칼슘, 그리고 옥수수 젖산 성분인 PLA입니다. 주 재료인 PBAT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성형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제가 필요한데요. 생분해 비닐봉투의 일정 강도를 맞추기 위해 탄산칼슘과 PLA가 보조제로 첨가되는 것이죠. 원재료들을 혼합한 다음엔 압출과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소재가 압출기를 지나며 반죽 형태에서 가늘고 길게 뽑혀 나오는데요. 냉각 단계를 거쳐 이렇게 가는 줄의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소재를 잘게 잘라 펠릿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는 제품 성형 단계로 넘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품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의 강도와 내열성 부분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엔 첨가제와 원료의 배합 기술이 발전하며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대등한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또한 바이오매스 50% 함량의 고강도 비닐봉투인데요. 바이오매스 함량을 높이면서 인장력과 강도를 올리는 일이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합성수지 비닐봉투에 이미 익숙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같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조하는데도 생분해성의 경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합성수지 비닐봉투의 물성 기준에 맞춘다고 합니다. 소재가 지닌 한계를 넘기 위해 첨가제 합성 기술과 물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 한 장의 생분해 비닐봉투 속에는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분해 봉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합성 수지에 비해 인장 강도, 신장률은 뛰어나지만 인열 강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연구소 쪽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분해성 구분자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질문 있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녹아 있다고? 사라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루 만에 그렇게 택배로 막 이렇게 분해될 정도는 아닌데 이제 어쨌든 좀 다른 일반적인 고문자에 비해서 약한 건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도 연구 잘해서 택배 상자 열어도 분해되지 않는 그런 고문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개씩만 버리자 이런 것처럼 최대한 버리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텀블러 가져온 학생들도 있는 것 없나? 있죠? 예. 그렇게 가져온 것처럼 일회용품보다는 이제 이렇게 버리지 않는 용도 그런 거 하고, 두 번째 이제 분리수거. 아까도 화장품 용기 버릴 때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잘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물 기르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데 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어버리고 산소를 내뿜는 그런 아주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을 하나씩 기르면서 자연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중한 우리 마음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래요? 고래가 그러면은 힘들 건데 고래가 또 힘들 거예요, 키우기가. 고래를 키운다. 나중에 한번 커서 고래 키울 생각이 있으면은 많이 연구해 보시고 또 뭐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가 웨이스트가 쓰레기라는 건데 제로는 제로 0이잖아. 그러니까 쓰레기 제로.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버리지 않도록 이제 노력해 보자는 거지. 최대한. 일회용품 많이 쓰지 말고 이런 텀블러 같이 이런 것들 쓰면서 그래서 오늘 최대한 어린 친구들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고분자에 대해서는 알겠나요? 다들? 그렇게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면서 고분자가 계속 이게 고분자다 아 이건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날에 이렇게 와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재미있게 강연해주신 김원빈 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연은 5월 15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손창규 보건연구관님의 미세먼지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다음 강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